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137명 중에서도 79명을 그 사법경찰만 그쪽에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저는 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 지금 마약 얘기도 제가 조금 전에 했지만 예. 저는 이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봅니다. 이 마약이 물론 지금 이제 마약이 좀 확산 기미가 보이는 건 틀림없지만 예.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만큼 그 정도 상황이냐. 전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뭔가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이고 네, 최근에 보면 검찰이 강력, 그러니까 조폭 수사하고 마약 수사에 손을 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풍선처럼 넓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마약이 퍼지고 있고, 그 부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깡패가 설치는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속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그 설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같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총기, 마약 그리고 깡패 잡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게 국민들이 해놓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큰 트레이드 마크고 자산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최근 몇 년간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 금방입니다. 저처럼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중앙지검 3차장에서 서울지검 강력부를 2년간 관장했고 반부패부장으로서 1년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 자체에서 건수로만 볼 게 아니라 굵직한 마약과 굵직한 조폭 사건들을 당연히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한 겁니다. 그 이후로 경찰이 깡패 조폭 수사를, 깡패나 마약 수사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통계도 한 20%에서 30% 정도 매년 줄어온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건의 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바뀐 형사법에 따르면은 검찰 수사 영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존의 검찰에 있는 마약 수사 인력을 그대로 최소한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 안 그러면 인력이 싹 줄여야 되고 예산이 줄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검이 마약 성과를 이렇게 많이 냈다. 마약 얘기를 하는 거고. 인력 동과도 관련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마약 인력을 안 줄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마약 인력을 안 줄이려고 마약의 실태를 좀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거죠. 저는 의도적으로 보여요. 그 마약 사범의 그 실태를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저 황운하 의원의 저 얘기가 저는 직업적 음모론자임을 본인이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보시죠. 자, 마약에 대한 통계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관련 기관에서 마약에 대한 통계 다 나왔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났다 최근에. 그리고 뭐 가정주부, 학생층까지 마약이 번진 이 통계는 이미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관련 기관에서. 그런데 마치 그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풀렸을 가능성을 얘기한다? 그거는 또 하나의 음모론이죠. 아니, 정부 통계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통계는 문재인 정부 때 나온 통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걸 부풀렸다? 부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황운하 의원도 알 텐데. 그걸 가지고 저기서 얘기한 거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직업적 음모론자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